자, 이번에는 함수입니다. 함수. 자, 함수 시험 범위인 친구 잘 들어주세요. 자, 함수 하면은 항상 따라오는 단골 질문이 있죠. 함수가 뭐예요?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함수가 뭐야?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x와 y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x랑 y 사이의 관계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거야. 이런 박스 안에 이런 박스 본 적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숫자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때 숫자를 하나 뱉는데요. 자, 3을 집어넣으면요 5를 뱉고요, 4를 집어넣으면 6을 뱉고요, 5를 집어넣으면 7을 뱉습니다. 다현아, 그러면 들어가는 숫자랑 나오는 숫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들어가는 숫자에 더하는 게 그치? 여기다가 2를 더하면 나오는 숫자가 되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관계가. 그치?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숫자를 x, 나오는 숫자를 y라고 했을 때 들어갈 때 나올 때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를 표현한 게 함수예요. 그죠? 근데 지금 규칙이 뭐야? x가 하나 들어가면, 여기 숫자가 하나 들어가면 나오는 숫자가 뭐 있어? 5. 하나가 있죠? 맞지? 4도 하나, 6 하나 나오고요. 5도 7 하나가 나와요. 규칙은 딱 요거 하나야. 숫자가 들어가면 나오는 숫자는 무조건 몇 개? 하나. 하나당 하나씩. 우리가 이걸 이제 대응한다라고 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갔는데 두 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걔는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박스처럼 x랑 y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배우면 너무 편하잖아.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 맞지?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함수를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평소에 숫자를 다룰 때에는, 함수를 다룰 때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 맞지? 뒤지게 많단 말이야, 들어올 수 있는 게. 근데 나는 들어가는 숫자가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그 숫자에 대한 관계를 다 표현해야 돼요. 전부 다. 근데 이거 만약에 들어가는 숫자가 1000개야. 그러면 이거 1000개를 언제 다 화살표를 그리고 앉아 있어? 맞지?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를 표현을 하기를 표현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첫 번째 관계 식이에요. 두 수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식. 너가 알고 있는 뭐 y는 3x 1차함수 배웠던 그런 식 있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x가 들어가면 y 뭐가 나오는지. 어떻게, 여기는 관계식이 그럼 어떻게 표현이 돼? x라는 애가 들어가면요 더하기 2가 돼서 나오는데, x 더하기 2가 돼서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y예요.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x에 뭐가 있든지 간에 어쨌든 더하기 2가 돼서 뱉을 거니까 숫자가 몇 개가 있든지 간에 다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또 나타낼 수 있는 방법,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렇지? 그러니까 관계식,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숫자나 나오는 숫자를 어디에 순서쌍이라는 괄호에 담아서, 그 순서쌍을 어디 위에다가, 좌표 평면이라는 곳 위에다가 뭘로? 점으로 찍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숫자가 3개면 점도 몇 개? 3개만 찍으면 돼. 그게 관계식이야. 근데 들어가는 숫자가 아까도 말했지만 몇 개라고? 뒤지게 많다고. 맞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점이 막 찍히면 뭐가 되는 거? 하나의 선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그려지는 그 선을 그래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행히 너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함수를 배우면서 1차 함수 파트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1차 함수가 뭔지 관계식을 알고 표현
이런 방법만 익히면 돼요. 관계식을 보고 내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지, 그래프를 보고 관계식을 어떻게 찾을 건지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함수를 쓸 때 기호, 우리 뭐예요? 함수가 영어로 뭐지? 펑션입니다. 맞지? 다른 말로 기능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앞글자인 F를 따서 F라는 이름을 가진 박스 안에 X를 집어넣었더니 튀어나온 게 누구예요? Y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호도 쓰는 거야. 근데 그때 집어넣으면 실제로 튀어나오는 건 누구? X 플러스 2가 돼서 튀어나와요. 그죠? 그래서 관계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함수의 기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함수가 왜 그래프로, 식으로 그려지는지, 그래프로 그려지는지 알아야, 맞지?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왜 지금 외우고 앉아 있는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1차 함수라는 건 뭐냐? 1차 함수는 뭐야? 들어가는 숫자랑 나오는 숫자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을 했더니 그때 그 관계가 x에 대한 몇 차씩 1차식으로 표현이 될 때를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당연히 1차 함수이기 때문에 a는 0이면 안 됩니다. 맞죠? 기억해 주세요. 이게 이제 원래 첫 번째 문제인데 그게 이제 뭐야? 원래 너의 시험 범위에서는 빠졌지. 지금은 배웠다 그랬으니까 절편부터 나온다며. 맞죠? 그래도 앞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계식을 보고 뭐 하는 거?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뭘 외워야 되냐면 1차 함수를 딱 보고 그래프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특징.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는 사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가 들어가면 y가 나온다며 하나씩. 그걸 순서상으로 다 찍어서 점으로 연결을 하면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매번 그걸 다 집어넣고 찍을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얘에 대한 이 관계식에 대한 특징들을, 그래프의 특징을 이쁘게 정리를 해놨죠. 교과서에. 그러니까 너는 뭐 해? 내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넌 외워라. 나는 이걸로 문제 낼란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 특징 한번 봅시다. 자,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1차 함수는 직선 모양의 그래프래요. 왜요? 그려. 아까도 얘기했지? 누군가 그려봤다고. 그죠? 그려서 다 점으로 찍어. 그랬더니 항상 뭐가 나와? 직선이 나와. 어떻게, 어떤 1차 함수를 그리든지 간에. 직선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너는 암기부터. 이해되시죠? 물론 정확한 이유는 조금 더 파고 들어가야겠지만 일단 그리고 나면 다 직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직선 모양의 그래프도 a의 값에 따라서 a가 0보다 클 때에는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의 그래프가, 오른쪽 위,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의 그래프가 생긴대요. 특징이라는 거야. 그런 거 다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 A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 기울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기울기. A의 이름을. 그래프, 이게 직선 모양이라며. 그치? X축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기울어진 정도라는 거예요. 그걸 기울기 A의 값을 부를 거고요. 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책에서. 물론 한 가지긴 하는데 문제 유형에 따라서 외우는 게 조금 달라서. 자, x의 값의 증가량분의 y의 값의 증가량으로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만큼 증가한 건데 x의 값이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면, 이만큼 변하면 그때 y의 값도 얼마만큼 변했냐?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게 어디서 그리든지 간에 다 일정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값을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이때 여기 이 점의 좌표를 내가 A를 쓰고 있어서 뭐라고 할까? 뭐라고 쓸까? 기호를 너무 어렵게 쓰는 것 같은데? 쓰자. x1, fx1 이 점의 좌표를 x2, fx2 이렇게 잡으면 맞죠? 그때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다? x2에서 x1을 뺀 것분에 그리고 함수 값을 이렇게 뺀 걸로 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원래는 보통 A랑 B로 표현을 하는데 A가 쓰고 있어서 다른 기호를 부득이하게 갖다 쓰고 있는 거고 조금 어렵게 설명해서 미안합니다. 오케이? 근데 뭐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죠? 요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특징, 기울기. 자, 그리고 세 번째.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계속 A, 기울기에 대한 설명이다.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운 모양을 띠고요. Y축에 붙은 채로 나와요. 그래프가 이렇게 쓴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이제 B의 이름인데 B의 이름. 맞죠? 요거 이제 A에 대한 설명은 얼추 끝났어요. B에 대한 이름을 줄 건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거지. 너는 여기까지는 일단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미 알고 있다라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 어떻게 잘 기억납니까? 물론 까먹을 수도 있어요. 함수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고 B에 대한 설명부터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y는 ax 플러스 b. 그럼 아까 설명 이어서 계속해서 b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이어서 계속 필기해 주세요. 자, 그럼 b의 값을 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절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해요. 절편. 오케이? 절편이 뭐냐? 절편은 축과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축과 만나는 점의 이름을 우리가 절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x축과 만나는 곳은 x절편, y축과 만나는 곳은 y절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절편이라는 애는 축 위의 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쵸? 축 위의 점이라는 뜻이에요. x축과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x축 위에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은 x축 위에 있는 x절편은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뭘까?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치? 접해평면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요 점의 위치 몇 컴마 몇? 0,0. 여기 몇 컴마 몇? 그러면 바로 한 칸 옆에 1,0. 그 옆은 2,0. 그 옆은 3,0. 그 옆은 마이너스 1,0. 이런 것처럼 축 위에 있는 점들을 싹 조사했더니 y 값이 전부 다 얼마? 0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축 위에 있는 점들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뭐가 돼? 0이 되기 때문에 맞죠? 그 점을 그냥 특별하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절편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편이라는 애는 x절편은요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y가 0이에요. 일 때의 x의 값을 구하라는 거랑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x절편은. 그러면 y절편은 뭐가 되는 거야? 누가 0일 때? y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 y절편이니까. 그러니까 x가 0일 때의 y의 값을 우리가 특별하게 y절편 이렇게 부를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정한 한 점인데 이름을 조금 특별하게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x에 0 대입하면 뭐 나와? 항상 b가 나오죠?
x에 0 대입하면 앞에 거 사라지잖아. 따라서 몇 번이었지? 3번까지 필기했었나? 4번. b의 이름이 뭐가 된다? y절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y축이 여기 지나갈 때랑 여기 원점 지나갈 때랑 여기 지나갈 때랑 이렇게 그래프가 직선이 지나가면 이렇게 세 군데를 지나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얘는 y절편이 0보다 큰 거네? y축과 만나는 곳이. 따라서 여기는 b의 부호가 0보다 크다라는 거랑 같고요. 여기는 b가 그러면 0, b가 0보다 작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5번째, 이 b라는 애는요, 우리가 문제에서 뭐랑 연관돼서도 나오냐면요, 평행이동이랑도 연관돼서 나와요. 평행이동. 어떻게 나오냐? y축의 방향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지? y축의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 그렇지? b만큼, b를 쓰고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할까? 뭐 q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요, 주어진 식 뒤에 y는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1차식이 있었을 때 이 뒤에 플러스 q가 이렇게 추가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나 정확하게 기호 써가면서 증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y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뒤쪽에 그 숫자만큼 붙여주자만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관계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5개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냐, 그래프 그릴 때. 자, 예를 들어서 y는 뭐 2x-5래요. 얘 그래프를 그리래. 맞죠? 그럼 물론 점 찾아가지고 이쁘게 그릴 수 있어. 근데 매번 그래프를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좌표평면이 어떻게 y절편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5잖아.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데가 마이너스 5고요. 그래프 양수잖아. 2잖아. a의 값 2잖아요. 양수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겠네? 그래서 일단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정도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없어도 부호만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빠르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개형을 그린다라고 합니다. 개형.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의 특징들을 외워놓으면 개형을 그릴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혹은 반대로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 어떤 그래프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a와 b의 부호를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죠. a는 양수야 음수야?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이니까 그렇지, 음수. b는 양수야 음수야? y절편이 위에 찍히니까 양수.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와? 얘의 그래프가 이거일 때 y는 다른 색으로 하자. 뭐 보라색으로 볼까요? y는 bx 플러스 마이너스 a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얘가 지나지 않은 사분면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 양수니까 위로 올라갈 거고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겠죠? 그래서 0보다 큰 데에서 어떻게 양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4사분면을 지나지 않네요. 맞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형까지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내가 이제 설명한 이 5개까지 알아두면은 관계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래프의 특징을 찾아낼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외워두셔야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또 잠깐 끊었다가 필기하고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여태까지 관계식 보고 그래프의 특징 배웠으면 이제 뭐 하자고? 그래프 보고 관계식 찾는 거 하자고. 그죠?
특징들이 딱 주어졌을 때 그거 보고 관계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식으로 찾을 건지 그걸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알고 함수를 알아야 뒤에 연립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 부분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관계식까지만. 그래서 그거 문제 좀 풀어보고 뒤로 넘어가서 연립방정식이랑 관계는 뭐 다음 시간에 알아보든 보강할 때 알아보든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거 이제 여태까지 관계식을 보고 그래프에 관련된 특징들을 다 외우고 배웠다면 마지막으로 그래프의 특징을 보고 관계식을 찾는 걸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딱 4가지 있어요. 자, 그래프 관계식 구하기에 관련된 유형. 왜 다 분필이 부서지냐? 관계식 구하기 유형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관계식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문제 속에서 이 4개 중에 하나를 찾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4개 중에 하나의 조건들을 찾아서 너가 뭐 해라? 식으로 바꿔라 이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울기 값이랑 y절편 값이 대놓고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관계식을 썼을 때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관계식을 썼을 때 m의 이름이 뭐라고요? n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다 그냥 문제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2번부터 잘 나옵니다. 자, 기울기 값이 주어졌어요. 근데 한 점 A, B를 지납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요식 중에 누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m의 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맞죠? 알고 있는 거야.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누구? n. 얘는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야? 내가 일단 이렇게 식을 세워서, 그러니까 얘는 숫자고 얘는 미지수겠죠? 이렇게 식을 놓고 주어진 이 A, B를 한 점을 대입을 함으로써 X자리에 A, Y자리에 B를 대입을 함으로써 N의 값을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두 점의 좌표를 알 때요. 두 점. 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나 돼요? 무수히 많죠.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딱 하나지? 그렇기 때문에 두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인지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를 가지고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두 점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에서 뭐? 기울기라는 애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 구하는 방법 앞에 설명해서 배웠죠? 맞지? 그러니까 기울기를 배우고 나면 저기 있는 2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울기 아니까 두 점 중에 마음에 드는 한 점을 사용을 해서 똑같이 식 세우고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X절편값 A랑 Y절편값 B입니다. 요거 두 개를 알 때예요. 그럼 X절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였었어? 뭐가 0일 때 값? Y가 0일 때의 X의 값을 X절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Y가 0일 때의 X의 값이 A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A, 0이랑 좌표로 표현하면 A, 0을 지난다라는 거랑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0,b겠네. 그치? 맞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두 점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냥 3번 유형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 점 알았으니까 얘네 가지고 기울기 똑같이 계산해서, 맞죠? 2번 유형. 식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대입을 해주고 여기는 구해야 되는 값이니까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대입해가지고 n값만 구하면 돼. 근데 보통 대입은 얘를 하죠. y절편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기울기 계산하면 이거 다 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할 줄 알아도 1차 함수의 대부분 문제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외워야 되는 개념 5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까? 그 처음에 정리했던 거, 그리고 관계식 보고 그래프 찾는 거 4가지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